자, 여러분들 계약금 계약은 페이지 어디 있느냐 하면 116쪽을 한번 펴봅시다. 요약집. 계약금 계약의 정리에 2번에 1번 하나만 두어 개만 지문 보고 갈게요. 2번에 1번 보시면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매도인은 매매를 해제해 계약금 약정을 해제해. 그 개념만 구별하는 거야.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에다가 네모쳐 있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계약금 계약이 불성립이니까. 준혁이 이해했나? 그 다음에 117페이지 봐. 요약집 117페이지 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관건이야.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매매 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이걸로 끝내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보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것이야. 그냥 이해해. 갑이 매도인 수박, 매수인은 대금 1만 원을 주면 요만한 수박을 주고 매수인이 2만 원을 주면 더 양질의 수박을 줘야지. 3만 원을 주면 더 양질의 수박을 줘야 되잖아. 자,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수박을 수령해서 집에 가서 살펴봤더니 반이 문제가 생겼다고, 썩었다고. 그럼 발로 차야 돼? 책임 물어야 돼?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가서 물려달라고 그러지? 그럼 물려줘야 돼? 안 물려줘야 돼? 안 물려주면 그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몰랐고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자 여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그럼 이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경매나 매매가 무효이야 돼, 유효이야 돼? 무효이면 부당이득으로 해결하는 거지 담보 책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둘째,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과실 있어야 과실 없어도. 매도인이 수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몰랐어도 책임져야 돼. 자, 여러분, 나 무과실 책임이다. 그 다음에 수박을 사갈 때는 살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그러므로 목적물에 자, 여러분, 나 원시적 일부 물력에 대한 책임이다. 이미 물건 살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야. 그 다음에 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유효인가? 아까 매매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그래서 117페이지에 요약집을 한번 봐. 맨 위에. 첫째, 담보책임은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유효. 둘째,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셋째,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러므로 담보 책임 안 지기로 약속하죠? 그럼 그게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 잘하면 합격을 해. 지금 잘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시적 일부 물능 책임이다. 다섯 번째, 물건의 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는 하자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자 유형이 한번 읽어본다.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여기 봐. 토지를 샀는데 100평 샀는데 10평이 부족해. 그러면 권리에 문제가 있지. 수박을 샀는데 썩었다고. 물건의 하자가 있어. 그러니까 하자 유형에는 물건에는 문제가 없는데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5번 봐. 5번. 물건의 법률적인 장애 나오나? 그럼 물건에 여기 봐. 자동차를 샀는데 쉽게 자동차를 샀는데 운행 정지 처분되었다고. 토지를 샀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 그러면 권리 하자로 보자, 물건 하자로 보자. 그래. 법률적인 제약 장애는 바로 권리 하자다 그 말이야. 구별해 줘야 돼. 그러니까 5번에 물건의 법률적인 장애 나와요?
그건 권리하자로 물건하자로. 경매의 경우에도 권리하자와 물건의 하자가 있는데 먼저 경매. 여기 봐. 여러분들이 주택을 경락받았어. 주택을. 근데 주택을 경락받아서 경락대금 납부하고 가서 보니까 기둥이 무너지려고 그래. 하나 4개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이 무너지려고 그래. 그럼 물건 하자 있지.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이게야.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걸 이유로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여기 본다. 거기 맨 밑에 거기에 경매 한번 봐. 경매. 경매 봤나? 경매에 권리 하자가 있고 물건 하자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끝에 특징이 자 읽어본다. 경락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봐. 여기 봐. 자, 권리 하자의 권리 하자가 있으면 이것을 일명 그냥 쓰지 말고 추탈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그냥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해. 잘 들어야 돼.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는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뭐라고 한다? 일명 하자 담보 책임.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는 그냥 권리의 하자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아무 말이 없이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권리 하자요, 물건 하자요. 물건 하자. 다 끝에 읽어봐. 다시 경락인은 시작. 그럼 거기에는 물건이다 권리다 앞에 문제가 없었지.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나온다면 그건 뭘 의미한다? 아니 물건 하자. 이해 가셨나? 따라서 경락인은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외워놔. 그러면 이제 이 매매의 유형에는 자, 이 저전 이제 일단 외워보자. 저전 일수제, 특종. 이거 일단 외워봐. 그러면 자 외워보자. 저전이가 일수 쓰다가 제한당한 것은 특종감이다. 이렇게 매매의 유형이 권리의 하자가 5개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2개가 있어. 그럼 이 저가 뭐냐면 한 장 넘겨. 한 장 118페이지에 양가로 1번 봤더니 저당권자의 경매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 있지. 이게 뭐냐면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산 사람이야. 여기 봐. 지금 을의 땅에 갑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그런데 을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대.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 땅을 샀지.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산 사람은 알고 샀겠어? 모르고 샀겠어? 모르고? 휴대폰 하나 학원비 100만 원 내면서 합격률이 몇 프로요? 뭐지요? 꼼꼼히 물어본 사람들이. 토지 5억짜리 사면서 등기부도 열람 안 해보는 사람 있겠냐? 하여튼 10만 원 내면서 여기 와서 깎아주시오 하는 사람이 5억짜리 사면서 등기부 열람 안 해보는 사람이 있겠냐고. 열람 해봐 안 해봐? 해봐. 근데 알고 샀겠어 모르고 샀겠어? 알고 사. 저당권이 있다는 상은 모르고 산 사람 어딨냐 세상에. 그런데 알고 샀으면 매도인이 저당권 없애줘야 되잖아. 근데 없애주지 않아서 저당권자 경매에서 날아간 거예요. 자, 여기 본다. 저당권자의 경매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 그럼 이 사람은 이봐. 경매당해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은 목적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본다. 매수인은 악이라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악이라도 해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악이라도 해지하고 그 다음에 악이어도 손배청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샀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별이 악악 들어갔지 악각 된다? 그것은 악이라도 해지할 수 있어요. 따라한다. 악각거린다. 우리 강의 제일 악각거리는 사람이 누구요? 나요? 따라서 악각각 된다. 저당권인 땅을 산 사람은
저당권 있는 땅을 산 사람은 악각대, 악각각대. 세 개. 자, 여러분, 악이라도, 해제, 악이라도, 손배청. 그 다음에, 여기 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산 사람은 저당권에서는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래서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산 사람은, 자, 여러분, 너 죽고, 나 살자. 죽일 수 있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해. 그럼 저당권 없앴잖아요. 그럼 매도인에게 내가 내 돈으로 소유권 지켰으니까 내가 지출한 돈 내놓으시오. 이것을 자요 출제상환 청구권. 출제상환 청구권이야 이렇게. 따라서 자 여기 저당권 있는 땅을 산 사람은 자기가 돈을 내서 너 죽고 나 살았으면 매도인에게 출제상환 청구권 행사하고 그것도 없어서 너 죽고 나 살고 못해서 경매로 소유권 상실했다면 악이라도 해제, 악이라도 손배청이 있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두 번째 밑으로 내려와. 양가로 2번. 자 여기보다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여기는 무효등기를 믿고 매수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가로 2번에다가 메모해. 가로 2번에다가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어느 경우라고? 무효등기를 믿고 매수한 자 써놓으면 돼. 여기 봐 1번 X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갑이야. 근데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매매 을 근데 아들이 서를 위조한 거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어. 그러면 갑에게 있지 소유권이. 그러면서 등기부 준혁아 봤지? 봤어? 그 준혁이가 산 거예요. 그러면 을이 병에게 시방 매매했잖아. 매매. 이 매매는 자기 권리 매매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매야. 자 이거보다 전부 타인.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그러면 이 사람이 병이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샀대. 알고. 그럼 알고 샀으면 매매는 유효 무효? 응? 알고 샀어도 유효라니까. 좀 또 무슨 차이야. 알고 사나 모르고 사나. 다시 한다. 부담행위는 유효. 그러니까 알고 샀어도 유효야. 그런데 알고서 샀다면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면 이 병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는데 자 여기서 잘 봐. 알고 사서 3번 소유권 이전 매매 소유자 병 이렇게 썼는데 갑이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해서 이겨버린 거야. 승소 판결.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되면 을은 등기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지. 그러면 이 병은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배청할 수 있어. 그런데 해제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하지. 그러면 선악 불문하고 해제여 악이어야 해제할 수 있어. 악이어야. 악이라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선이어야 돼. 여기까지. 자 여러분 나 전부 악해요. 그거 하나만 외워놓으면 전부 악해요면 맞아. 근데 막 수없이 많잖아. 세 번째 여기 일은 뭐냐면 거기 3번 봐. 자 읽어본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여기 보자. 여기는 어떤 사건이냐면 갑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갑의 토지이고 여기는 을의 토지야. 등기부성의로. 근데 이 전체 합해서 200제곱미터를 이것을 병이 사. 병이. 그럼 갑으로부터 병이 매매 계약을 할 때 등기부에 이 토지는 을의 소유 아니냐. 그러면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지. 그럼 매도인은 등기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매도인이 요만큼의 등기를 넘겨주지 못해. 그래야 문제가 생기잖아. 약속 못 지키면. 그러면 이 병에게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목적 달성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목적 달성 가능하면
그만큼 대금은 줬겠지. 그래서 자, 이거 본다. 악이라도 대금감액 청구. 이 사람은 알고 샀더라도 악이라도 가백에 목적 달성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선이어야. 다만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괜히 샀다면 이 사람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모르고 샀어야 돼. 자, 여기 본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다. 악이라도 대금감액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은 선의. 그럼 목적 달성 불가능하지? 그럼 계약 파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선의면 해제, 선의면 손배청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눌러보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계약 해지하려고 하던 선의, 선악불문, 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던 선의. 됐나?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4번 봐. 양가로 4번. 118페이지에 자, 읽어본다. 수량부족. 일부 멸실. 수량부족의 경우에 여기 봐. 500평 샀는데, 여러분 여기 생각하면 돼. 아파트 23평, 25평짜리 샀어. 그런데 나중에 잣대로 재보니까 한 평이 부족해. 그러면 그걸 수량부족이라고 그래. 그럼 책임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지. 그래서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여기 잘 봐. 목적 달성 가능하면 선의면 대금감액, 선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선의면 해제, 선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봐.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에 다 같이 제한물권 있는 매수인. 이건 뭐냐면 토지를 샀는데 유치권이 있어. 그러면 제한물권 있는 땅을 산 사람은 알고 샀다면, 지가 제한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샀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샀겠지. 근데 모르고 샀을 때는 자,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대금감액은 안 되고,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선의면 손해배상, 목적 달성 가능하면 선의면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선의면 손배청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됐나? 자, 여기보다 저전일수제. 그 다음에 주택을, 자, 토지를, 물건을 샀는데 주택의 경우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특정물이라고 그랬지. 여기보다 특정물 매매. 여기 119페이지에 양가로 6번 봤더니 물건의 하자의 매수인 나오나? 그럼 물건에다가 동그라미 쳐. 물건의 하자에다가, 거기 물건의 하자에다 이렇게 써. 하나는 특정물, 하나는 불특정물 이렇게 쓰면 돼. 물건의 하자에는 하나는 뭐다? 특정물. 그러면 특정물과 대비하기 위해서 불특정물이라는 말을 쓰거든. 근데 불특정물을 법전에서는 종류매매다 이래도 써. 종류매매. 그래서 자, 여기보다 특정물, 종류, 매매를 말한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현대자동차에다가 자동차 하나를 주문했어. 그랜저. 응? 특정물이요, 불특정물이야? 응? 불특정물이야. 그런 거 공산품은 대체할 수 있잖아. 만약에 현대자동차 샀는데 오다가 자동차 전복돼서 엎어져 버렸어. 그럼 다른 거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대체가 가능하지. 주택을 샀대. 대체가 가능해, 불가능해? 그런 걸 특정물 매매다 그래. 그러면 여기 잘 봐. 물건을 샀을 때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는 자동차가 내 집에 도착하면 시동도 걸어봐, 안 걸어봐? 걸어봐요. 그 자리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그래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 묻기 위해서는 에어본다. 선의 무과실. 물건의 하자, 주택의 경우 하자를 이유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의만으로는 안 되고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그러면 주택을 샀는데
목적 달성 가능해. 그러면 대금 좀 깎아주시 헐수? 어디 한번 보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봐. 없네 젠장. 없어. 주택을 샀는데 목적 달성 가능하면 대금 감액 안 나오네 젠장. 없어. 자 여러분들 대금 감액은 일수 쓴 놈만 외워버려. 일수 쓴 놈만 감액 청구할 수 있어. 다시 깎아주시오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일수만. 그러니까 일수 요 봐라. 일부 타임과 수량 부족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작년에 여러분 콩나물 산 사람도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좀 깎아주시 할 수 있어 없어? 콩나물은 특정물이냐? 종류냐? 일수냐? 일수만 있어. 그래서 물건 산 사람은 깎아주지 못해. 알아들었지? 주택 산 사람은 깎아주지 해 못해. 너 분명히 준혁이도 물어보러 올 거라고. 불합리어요? 불합리어기는 씨. 법에 나왔는데 또 온다고 저놈이 또 금방 눈치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법의 무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이렇게 알아. 그래서 대금 좀 깎아주지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야? 일수 쓴 놈만 외워야 돼. 다른 데 일수 쓴 놈만. 일수 쓴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잘못된 놈들이야. 일수 쓴 놈들이 그 인생 제대로 산 사람이 일수 쓰냐 이씨. 어디죠? 실패해서 맨날 도망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도둑놈들만 일수 써. 일수 안 써봤지? 일수 써본 사람 손들어. 나는 써봤어 나는. 자 여러분들 일수만 깎아주시오. 됐지? 그 다음에 물건의 경우는 주택이든 아니면 수박이든 간에 선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그래. 됐지? 그럼 이제 여기 정리해봐. 일단 매매의 유형에 자여보다 저전이가 일수 쓰다가 제한당한 것은 특종감이다. 그리고 우리는 권리의 경우에는 선이냐 악이냐 구별해야 되고 물건의 경우는 선이 무과실해야 되니까 그렇게 특징만 알면 돼. 그러면 여기 봐. 악각은 봐.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것만 외우면 되는데 저전 1까지만 있잖아. 악이 1, 2, 3번까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오늘 외울 게 이거야. 이거 외워놓으면 한 문제 맞춰. 내가 작년 11월 달에 시작하면서 추석 명절 때까지만 저거 외워도 합격한다고 그래. 추석 명절 때까지만. 완전히 이해하면 합격하는 거지. 그래서 자, 여러분 악이라도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만 외우면 돼. 자, 여러분 악이라도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악이라도 대금 감액 있지. 자, 여러분 악이라도 일대에게 그다음에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 악이라도 해제 손해배상 있지. 그래서 자 여러분 저 손해를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악이라도 해제할 수 있지. 악이라도 해제하잖아. 요거 외워본다. 전해라. 이거 외워놓으면 다 풀어버려 이렇게. 지금부터 외운다.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해라. 그러면 일단 담보 책임이 목적 그리고 해제 있잖아. 계약을 깬다. 해제는 아무 때나 막 해제하는 게 아니야. 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만 해제하라고 정해놨다니까. 그러면 그런 사유가 아닌데 해제했지. 그 해제된 게 아니라고 막 내가 해제한다고 해서 계약을 막 해제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봐. 우리는 하자가 있어. 그래서 목적 달성 가능하냐? 목적 달성 불가능하냐? 두 경우가 있어. 됐나? 그럼 목적 달성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계약을 유지시켜야 돼? 파기시켜야 돼?
파기시켜야지.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그러면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생겼겠지? 그러면 에어본데 해제 후 손배청. 여기 다시 불가능, 해손, 가능, 대손. 가능하면 해지할 필요 없어. 그러면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야. 목적 달성 가능하면 뭐라고요? 대금감액 손해배상인데, 자 여기 봐. 목적 달성 가능하면 대금감액이 다 있어, 일수만 있어? 그러면 목적 달성 가능하면 다 대금감액 있는 게 아니고 일수 쓴 사람만 감액 청구 있다니까. 그럼 나머지는 대금감액 없으면 그냥 손해배상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만.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여기에 자 여러분들 저전일. 그러면 전부타인 저당권 행사 일부타인 이외에 자 여러분들 저전이가 일수 쓰다. 제한당했다. 여기가 권리하자 아니야. 그럼 여기 없으면 여기 봐. 수량 부족을 본다. 토지를 100평 샀는데 10평이 부족해. 자, 수량 부족 매수인이 목적 달성 불가능해. 됐나? 그럼 불가능하면 해제해야지. 그럼 수량 부족 매수인이 목적 달성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여기 없지. 선이요, 선악 불문이요. 됐잖아 이제 선이. 여기 수량 부족은 다 선이라고 쓰여 있지. 그런 게 선이요 했다가 절대 못 외워. 다 선이잖아.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튜브 일타 강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다시 해. 악의의 경우에도 악의의 매수인이 되고도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개나 있어? 3개. 다시 한번. 일대에게. 저손해. 전해. 그러면 여기서도 전부 타인의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 손해배상 아니야.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선이요, 선악 불문이요. 여기 봐.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뭐라고 써있어? 선이. 됐나? 왜냐하면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선이라고 해야 하니까. 여기서 이 자체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부 타인 나왔지? 다시 일대에게. 그러면 여기 봐라. 일부 타인의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해서 대금감액 손해배상 하겠지. 그럼 손해배상 하려거든. 선이요, 선악 불문이요? 없으면 선이요.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일부 타인의. 여기도 일부 타인도 목적 달성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럼 해제 손해배상 하겠지. 일부 타인의 경우. 여기 있어 없어? 요 안에. 없으면 선악 불문 선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야, 니만 쉽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친 사람이 누구요? 검단 새롬. 그래서 검단 공인중개사의 서울대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혁이 네가 느껴보지 않냐? 너네 대학 교수보다 훨씬 잘 가르치지 않냐? 그런 경우를 대학 교수와 여기와의 차이를 천양지차라고 그래 임마. 천양지차. 다시 해. 일단 자 이거 본다. 가능 불가능. 요거부터 외워. 다시 가능. 대손. 불가능. 해손.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가능하면 대손. 불가능하면 해손. 그럼 여기. 자, 수량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를 샀는데 제한물권이 있어. 그럼 목적 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러겠지. 가능하면 원칙이 대손 아니야. 근데 제한물권 있는 땅을 샀는데 목적 달성 가능하면 선의인 경우 대금감액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대금감액 일수만 있으니까 그것도. 그럼 이 사람은 토지를 샀는데
유치권자 때문에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불가능하면. 자, 이거 제한선. 그러니까 제한물권 있는 땅을 산 사람은 그냥 선이요. 악의는 안 되잖아. 왜? 선악 불문하고 인정되는 건 1번, 2번, 1번, 3번 타자까지 있잖아. 저전일만. 눈으로 이걸 익혀봐. 다시 저전일만. 악이라도 있지? 요 저전일 여기 다시 저전일. 악의의 경우에 인정되는 게 세 사람에게만 있어. 그러면 이 저전일은 악의이면 다 있어. 요것만 있어. 다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일대에게 저 손에 전해라. 그러면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 손해배상 아니야? 전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 손해배상이지? 맞아 안 맞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선악 불문 선이. 여기 없으면 선이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 없으면 선이요. 이해가 갔냐고? 현영이 이해했어? 쟤도 이해한다고 그러네, 학생도.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한다. 토지를 샀는데 수량 부족이고 원시적 일부 불능이야. 수량 부족. 그러면 나왔지. 자, 여봐. 제한선. 수원선. 이렇게 외워봐. 수원선, 제한선. 그러면 악의는 안 돼, 일단. 됐나? 그럼 이제 준혁이 네가 해결해. 일부가 여기 봐 이제 저거 지우고 자 여기 본다. 제척기간 저전 없다. 밑으로 1년 물건 6월 선이 안날 악이 안날. 그러니까 기간만 나오면 항상 기산점을 외워야 돼. 기산점. 그래서 선이는 언제부터? 안날. 악의는 언제부터? 한날. 계약 한날로부터. 다시 한번 저전 없다. 나머지 1년.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냐면 저전 일수제 외워놔야 돼. 다시 물건은 6개월. 물건은 몇 개월? 6개월. 물건은 6개월. 그리고 여기 저기 저 강화에서 새우젓 사왔어. 새우젓. 근데 새우젓 사왔는데 냉장고에다가 한 4년 가서 후에 책임 물으면 돼, 안 돼? 다 골았어. 새우젓 샀다가 다 냉장고에다가 4년 썩혀놨다가 골아서 저 가서 저 어디야 강화 가서 새우젓 파는 사람 있지? 너 책임 물으면 돼, 안 돼? 떡 샀어. 떡 장사한테 떡 샀다고 한 7개월 후에 가서 책임 물으면 돼, 안 돼? 수박 샀다고 몇 개월 내에 책임 물어야 돼. 현영이 휴대폰 샀어. 막 쓰다가 한 7개월째 됐거든. 그냥 이제 굴르는 거야 이거. 내가 가서 배웠으니까 책임 물어야지. 몇 개월 내에 물어야 돼. 그 일반적인 거고, 만약에 휴대폰 살 때 책임을 묻지 못한다 단서 달았지. 그럼 책임 물어 못 물어?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이니까 책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버리면 그것도 땡이요. 야, 너 수박 삭간다고. 준혁아, 너 3만 원짜리인데 너한테는 2만 원에 팔아이? 그럼요. 너 그런데 집에 가서 수박 썩어서 다시 환불해시 오면 너 대가리 깨? 책임 물어 못 물어? 못 물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고 수강계약 하면서 여기다 계약서 쓰면서 나중에 환불해가는 거 얻기로 한다 썼지? 그럼 책임 물어 못 물어? 야, 그런지 알고 공부해. 와서 환불해달라고 이씨. 책 끄적끄적 다 해놓고 밖으로 오고 이씨. 무슨 애들이야 여기 이씨. 오기만 해봐 이씨. 그래서 망치 갖다 놨어. 망치 저기다가. 외워본다. 유상계약에는 강의계약에는 유상계약이지? 그럼 다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담보책임. 그러므로
강의가 부실하더라도 책임 묻지 않기로 단서 달았지? 그럼 책임 물어야 돼.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래, 책임 못 물어. 이렇게 그리 알고 공부해. 자, 이거 본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일단 악이냐 아니냐 이걸 구별해야 돼.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 예정 기간. 근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반 규정에 의해서 10년 아니야. 그냥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 규정에 의해서 소멸시효 기간도 적용받고 제척 기간도 적용받지. 두 가지 기간을 함께 적용받는다 하시면 되고, 먼저 기간이 만료하면 아직 나머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행사할 수가 없다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다 밑줄 그냐면 거기에 저 118페이지에 요약지 118페이지 2번에 양가로 2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나오지? 그 3번 봐, 3번.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두 적용돼. 여기는 지금 무슨 기간이야? 제척기간. 소멸시효 기간도 함께 적용된다. 그럼 거기다가 소멸시효 기간 나오나? 그럼 여러분들은 기간에다 밑줄 그으셔봐. 기간. 지금 몇 페이지 오고 있냐면 118페이지 오고 있어. 몇 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거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기간에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제척기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멸시효 기간. 따라서 여기는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데, 제척기간이라는 제도는 중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고,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존재해. 중단. 따라서 어떤 기간이 나오면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소멸시효 기간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만 적용받아 소멸시효 기간도 함께 적용받아.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교재에 261페이지. 261페이지 14번을 보자. 먼저 14번. 매도인의 준비되셨나? 네. 자, 14번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대금 감액 청구권이 민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자 골라라 나오나? 여기 대금 감액 청구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아무나 일수만. 이거 골라라는 거. 일수만.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일부 나오면 그거 고르면 되는 거야. 일부. 그러므로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가 2번이지? 수량부족 나오면 그거 고르는 거예요. 일수만. 엄청 쉬워. 3번. 15번. 다음 중 담보 책임으로 악의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그럼 봐라. 악의의 경우에도 해제권 인정되는 사람은 두 사람이야. 여봐. 저당권, 전부타인. 다시 해. 지웠네. 다시 해.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해라.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 전해. 그러니까 악이라도 해제를 쓴 사람 두 사람 고르는 거야. 나왔나? 그러면 저당권, 전부타인 고르면 돼.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이렇게 그냥 나오잖아. 눈이. 이거 외워놓으면 되는 거라고. 이거 다시 한번. 악이라도. 그러니까는 악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골라라고 그랬으니까 저당권, 전부타인 고르면 되지? 근데 거기는 뭐가 나왔어? 전부타인 나왔잖아. 그러면 저당권도 마찬가지지. 해결됐나? 당신도 해결됐어? 잘하네. 한 장 넘겨. 16번.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악의의 매수인에게 손배청이 인정되는 경우 나왔지? 이거 봐. 저 손해를. 여기 하나 나왔잖아. 요거.
악이라도 손해배상 인정되는 것은 저당권 행사.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이럴 때는 박수가 우렁차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인장 크게 쳐 크게 치려면. 다시 한번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해라. 그럼 만약에 악이라도 대감청 인정되는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일부 타인 고르면 돼. 됐나? 그래서 인정되는 경우는 16번 봤더니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배청 인정되는 경우는 저당권 행사 이거 골라야지. 근데 보니까 저당권 행사는 없지? 그럼 여기 한번 봐. 여기 1번 여기. 요약집 1번 봤더니 저당권 가로 해놓고 자 여러분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권자의 경매 실행까지 같이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당권이 안 보이면 전세권자의 경매 실행으로 여기를 보면 돼. 경매 실행으로. 그러면 자 봤더니 5번 계약 당시 제3자 명의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본등기의 격려로 매수인 소유권을 뭐 했어? 여러분 소유권 상실은 하나밖에 없어. 저당권 행사. 저당권 행사로 상실. 근데 저당권이 안 나왔지. 그러면 가등기, 가압류 여기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야? 5번. 17번. 다음 중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골라라고 그랬잖아. 그럼 선의 무과실은 뭘 골라야 돼? 물건. 그러므로 봤더니 선의 무과실을 요건을 하는 경우는 물건의 하자를 골라라고 그랬는데 물건의 하자는 안 보이지. 근데 아까 법률상 장애는 아까 첫 시간에 물건의 법률적인 장애는 아까 운행 정지 처분된 자동차 매매는 법률적인 장애지. 권리 하자요, 물건 하자요. 그러니까 그거 골라라 그러지 않았어. 그러므로 3번 봤더니 법률상 제한으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거기는 물건 하자지? 그거 골라라는 거예요. 물건 하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앞으로 가서 일반론으로 한번 가보자. 261페이지. 대표 유형을 한번 봐. 갑이 200평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요즘에는 200평이라는 말 안 써. 그냥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지. 1번.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이고 갑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악의의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아 틀려. 여기 전부 타인 아니냐 지금. 여기보다 전부. 악해요. 그러니까 1번 골라라는 거야. 전부 악해요 이렇게. 그래서 있다 해야지. 2번. 토지 200평이 병의 소유이고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을 때 악의의 매수인은 대감청 있다. 여기는 일부 타인 아니냐 지금. 자 여러분 일부는 다시 악이라도 일대에게 요거 골라라 그런 거야. 악이라도 일부 타인 대금감액 있다. 2번이 정답이잖아. 3번. 수량 지정 나왔나? 수만 나오면 수원, 선.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180평인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감청 없다. 맞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기 수량 부족은 악의의 경우에는 없다. 그냥 악의 수량 부족만 나오면 수원선이야. 4번.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해서 그럼 딱 보는 순간 저전 일수제 중에서 제한물권 있는 거지? 토지에 제한물권 있다고 써놨잖아. 그러면 제한선. 제한물권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목적 달성할 수가 없대. 그럼 제한물권이 있어서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선이면 해제, 선이면 손해배상 이렇게 가야지. 을은 선인 경우에 하나에 해제할 수 있다. 맞네. 제한선. 5번.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 1번으로 가야 돼.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 을은 해제뿐만 아니라 손배청도 있다. 맞잖아.
자, 이거 봐. 여기. 자, 악이라도 저 손해를 요거 물어봤잖아. 저 손해를 전해라 이렇게. 더 이상 하면 이놈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더 이상 이걸 애우라고 하면 저놈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서 해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해라. 해결하겠어? 자, 한 장 넘겨보시고 264페이지 가서 23번 한번 보자. 23번 네모 경매 나오지. 경매. 그러면 경매에서 샀다면 요거야.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데 1차로 누구에게 담보책임 묻냐면 1차로 누구에게? 1차로 매도인에게, 2차로 매수인에게. 그래서 여기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문제 없다.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게 이 규정을 적용을 해. 이 규정을. 자, 그럼 문제 보자. 경매 절차에서 을 소유의 토지를 매각받고 등기를 하였다. 1번 경락인은 X 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네? 2번 X 토지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권리의 하자요, 물건의 하자요? 물건의 하자. 그러니까 일단 권리의 하자인지 물건의 하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3번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갑은 을에게 담보책임으로 손배청? 없다. 아까 경매가 담보책임은 무효일 때 생겨,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인 경우는 안 생긴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본다. 무효. 그럼 무효 동그라미 쳐봐. 무효. 동그라미 쳤나? 그러면 아름이 너. 자, 무효 1단계 한번 외워본다. 시작. 1단계. 자, 외워본다. 전전세. 부과. 취사철회. 손절. 무효인 경우에는 손배청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이런 거. 이거 물어봤던 거예요. 무효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 됐나? 어째 또 그래. 아니 여러분들 오늘 배우고 저거 내일 또 저거 애워갖고 된다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지. 기억해야 돼.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를 봐. 요약지 40페이지에 양가로 2번 봤더니 확정무효 효력 나오죠. 거기에 41페이지를 봐. 확정무효 효력에 10번 봐. 10번. 무효행위를 한 자는 무효행위 자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건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경매가 무효이면 무효인 행위에게서 손배청 없다. 근데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틀렸어. 알아들었나? 야, 어째서 손배청 없냐? 무효행위에 기해서는 손배청 없다니까. 준혁이 이해했어? 얼마나 명쾌하냐 임마. 여기 앞에서 배웠던 게 쫙쫙 논리가 다 끝까지 마저 돌아가잖아. 너 감동스럽지 않아? 비록 네가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강의는 잘했다고 얘기해야 된다. 고맙다. 그 다음에 4번 봐. 23번에 4번. 그럼 여러분들이 23번에 경매 절차가 무효 나왔죠? 무효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고 무효 해놓고 1단계 이렇게 써. 1단계. 그럼 무효인 행위에 기해서 1단계 손배청 없다. 이거 해결해야 논리가 서서 절대 다음에 안 틀려. 그러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겠지. 무효인 행위에 기해서. 4번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거기다가 4번에다가 이렇게 써. 1차로 2차로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그러면 담보책임이 봐.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1차로는 누구에게 책임 묻냐면
매도인 채무자야, 채무자. 그러면 2차로 누구에게? 채권자. 그래서 자, 읽어보면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경락인 을은 갑은 을이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 채권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지? 그러니까 1차로 매도인, 2차로 채권자 그 얘기야 지금. 4번 매수인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을의 소유인데 여기 잘 봐. 지금 을의 소유인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대. 그래서 저당권자 경매에서 갑이 잘 들어. 갑이 경락인이 된 거야 지금. 경락인. 근데 물건의 하자요, 권리의 하자요. 권리의 하자가 있지. 그럼 잘 들어.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경락인은 목적 달성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목적 달성 가능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텐데 잘 들어야 돼. 경락인이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요 사람 채무자 매도인은 지가 경매 실행한 거요, 돈이 없어서 경매 당한 거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돈이 없어서 경매 당했잖아 지금. 강제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까지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쥐약 먹어, 쥐약. 지금 자기 의지대로 판 것도 아닌데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엎어진 사람 등에다가 칼을 꽂는 셈이야. 그래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자, 여러분,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손배청 없다. 손배청 없어. 근데 언제 있냐면 을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 고지를 했어, 안 했어? 거기 이제 4번 읽어. 지금 건성어서 읽지 말고. 자, 5번 읽는다. 자, 을이 시작. 권리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그때만 예외적으로 손배청이 있다는 거야. 예외적으로. 원칙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가 경매의 경우였고, 그 다음에 자 25번 본다. 25번 민법상 특정물 동그라미 있죠. 특정물. 그러니까 특정물은 주택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이걸 고르라는 거야. 특정물. 매매. 틀린 것은 자 1번 매도인의 고의 과실은 하자 담보 책임의 요건이 아니다. 아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지? 그 얘기야 지금. 무과실 책임이다. 2번 악의의 매수인은 자 악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은 여기 악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은 담보 책임지지?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물건의 경우에는 선이 무과실. 맞지? 3번 매매 목적물인 그림이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나오지. 착오 나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착오 나오면. 없다 틀렸어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하자 있는 물건을 착오로 샀다면 담보 책임 물어도 되고 착오 취소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기 봐. 하자 있는 물건을 사기당해서 샀다면 사기 나왔지.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사기 나왔으니까 사기 취소할 수도 있고 그래 다 있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셨나? 마지막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 여기 목적 달성 불가능해야 해제한다니까. 이거 아무 때나 해제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다. 가능, 훼손, 불가능, 대손. 해제 없잖아. 가능하면. 됐나? 목적 가능한데 어떻게 계약을 파기시켜?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고 쉬었다 합시다.